안녕하세요. 바나나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대한민국 정치의 바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 총선,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총선은 탄핵 심판이라는 초유의 전국과 맞물려 여야 모두의 운명을 결정할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변수,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그 결정을 내리기로 했죠. 헌재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될 수도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총선 민심에 직접적인 파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결집하고 다른 한쪽에선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며 들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감정은 복잡하게 갈라지고 있죠. 작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져가며 전국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당에 대한 피로감,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게다가 여론은 지금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같은 수도권에선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일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호남은 여전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결집 중이고 영남권은 여당의 텃밭으로 남아있지만 내부 분열의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선거는 정치인들에겐 위기이자 기회고 유권자들에겐 더 깨어있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럼 이제 각 정당은 이 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3당들까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여야는 이 총선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먼저 여당 국민의힘부터 볼게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왜냐?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불안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라도 확실히 장악해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국민의힘은 젊은 피 수혈에 꽤 적극적이에요. 청년 인재 영입, 외부 전문가 영입, 그리고 기존 중진 정치인들 중 일부는 과감히 배제하려는 흐름도 보입니다. 또 하나, 수도권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영남은 기본적으로 지지 기반이니까 수도권을 잡아야 이긴다는 계산이죠. 이를 위해선 지역 맞춤형 공약이 핵심. 부동산, 교통, 교육 문제를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사실상 정권 심판 선거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총선 직전에 발표되니까 민주당은 이걸 최대한 이슈화하고 있어요. 국민이 정권을 심판할 차례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위기, 물가 상승, 부동산 불안 같은 생활 밀착형 문제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현 정부가 못해서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프레임을 강하게 밀고 있는 거죠. 또한 민주당도 인재 영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전문가 그룹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존 기득권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전략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야 둘만 있는 건 아니죠. 정의당, 새로운 물결, 무소속 후보들도 각자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진보 성향 유권자 중 일부는 민주당에 실망해 정의당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는 중진 정치인들도 여럿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제3세력들이 얼마나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수도권과 격전지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과 실용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과 민생 이슈로 각자의 방식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전략만으로 이겨지는 게 아니죠. 진짜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민심 그리고 변수입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경제 상황이 정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물가가 올랐고 자영업자는 힘들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이자는 더 늘어났죠.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지갑 투표를 합니다. 누가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줄 수 있을까? 여야 모두 여기에 해답을 줘야 하겠죠. 두 번째는 청년층의 표심이에요. 2030세대는 과거처럼 조직적인 지지 기반이 아니라 이슈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정, 기회, 삶의 질 같은 키워드에 민감하죠. 그래서 정당들은 이들을 잡기 위해 정책뿐 아니라 이미지, 태도, 언어까지 신경 씁니다. 세 번째 변수는 부동층입니다. 투표 2주 전까지도 결정을 못한 유권자 비율이 꽤 높다는 조사도 있어요. 특히 수도권, 충청권 같은 캐스팅보드 지역에서는 이 부동층이 당락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입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총선을 며칠 앞두고 터지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민심은 요동칠 거고 선거판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은 단순한 의석 싸움이 아닙니다. 정권 재신임이냐, 정권 심판이냐. 불안정한 전국 속에 누가 더 책임감을 보이느냐. 이게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총선을 단순히 정치 뉴스로 소비하지 않고 우리 삶과 미래를 바꾸는 계기로 봐야 합니다. 정치 어렵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가 내 월세, 내 세금, 내 자녀 교육, 그리고 나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이건 변하지 않죠. 그러니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끝난 뒤 누가 웃고 누가 울지,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시면 내일 또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바나나 뉴스였습니다.